수열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를 나열한다는 뜻이야. 자, 그런데 여기 나와있죠?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 그래서 뜩뜩뜩뜩 이렇게 가로가 열이죠. 그래서 그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각 수열을 중에서 숫자를 나열했을 때 이루고 있는 항을 항이라고 얘기를 하겠대. 수열의 항, 요런 정도 단어가 조금 눈에 띄는 것 같고. 자, 그럼 숫자를 막 나열하겠대. 1, 2, 3, 5 이렇게 숫자를 만약에 나열했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을 그냥 첫 번째 항, 그 다음을 두 번째 항, 그 다음을 세 번째 항, 그 다음을 네 번째 항, 그 다음을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나열하겠대. 혹시 이 수열 알고 있습니까? 배워본 적 있니? 초등학교 때 규칙 찾기? 몇 개 더해줘도 되니까? 8. 그 다음에 올 숫자는 뭘까? 이렇게 되는 거. 상윤아, 뭐가 오겠니? 1이 왔고, 그 다음 1이 왔고, 2가 왔고, 3이 왔고, 5가 왔고, 8이 왔고, 그 다음 뭘까? 못 찾겠어? 태연이 알겠어? 13. 이 수열 자체는 얘는 바로 앞에 두 항을 더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되고, 얘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야. 나중에 수학에서 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책을 찾아보겠지만, 특이하게도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숫자를 나열한 게 수열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열된 것들을 가지고 제 몇 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하지 말고 제1항, 제2항, 제3항, 그래서 제-n항 이렇게 하겠대. 자,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일반항.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 한번 잘 드러나야 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나열하겠대? 다른 숫자를 나열할게. 1, 3, 5, 7, 9 홀수를 나열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만약에 A의 107번째 107, 제 107항은 숫자가 몇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n번째 항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항이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3, 세 번째 항이 5, 네 번째 항이 7, 다섯 번째 항이 9가 나왔을 때 그러면 n번째 항이라는 것은 n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까를 얘를 찾기만 하면 이 n에다가 107을 집어넣으면 107번째 숫자는 뭐다? 이렇게 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동현이가 해볼까? 여기가 n에 관한 식으로 뭐가 나올지 알겠니? 그렇지. 항의 숫자의 2배에서 1 뺀 것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2n-1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n번째 일반항을 찾아내기만 하면 107번째 항은 뭡니까? 107을 집어넣는 거지. 2 곱하기 107 마이너스 1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얘를 찾아내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이는 거 이제 조금 기억해 놓자.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일반항은 2n-1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 짝수 있죠. 그러면 짝수의 일반항은 뭘까? 항의 숫자와 이 숫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다 2배를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짝수의 일반항은 2n이라는 거 요것만 조금 필기를 하나 해둡시다. 요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일반항 2n-1 그 다음에 2부터 시작하는 짝수의 항 얘가 2n 요 두 가지만이라도 조금 처음에는 좀 기억해 놓도록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뭔가 나왔대. 그래서 an이라는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대. 그랬을 때 우리는 주어진 걸 찾으면 돼.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차례로 나열하시오. 그러면 n에다가 1부터 5까지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차례로 해주면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니까 3이죠. 2 집어넣으니까 5가 되죠. 3 집어넣으면 7,
4 집어넣으면 9, 5 집어넣으면 11 이렇게 나오겠죠. 별거 없죠? 얘도 1, 2, 3, 4, 5만 딱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숫자 배열하는 건 별거 아닌데 이제 이런 함들이 나왔을 때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 이제 일반항을 찾는 규칙을 안 가지고 그냥 찾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자, 항상 제일 앞에 있는 것을 A의 1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A의 2, A의 3, A의 4, A의 5라고 표현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짝짓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이 항의 숫자에 대해서 이 숫자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가느냐 봤더니 항의 숫자의 3배를 전부 다 한 거죠. 그러면 항의 숫자가 n일 때는 3배를 해서 요거의 일반항은 3n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항의 숫자를 전부 다 제곱한 숫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반항은 n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죠? 두 개만 뜯어보자. 7, 8번 일반항 찾아볼래? 7, 8번 7번과 8번의 일반항을 한번 써놔봐. 맞는지 한번 검토해볼게. 수열은 조금 처음에는 좀 재밌어서 막 찾는 거니까 삼각함수하고는 조금 달라. 7번의 일반항은 무엇이며 8번의 일반항은 뭐가 될까? 쉽게 찾아질 수도 있지만 쉽게 안 찾아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어? 여기 조금 힘들죠? 자, 잘 봐.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는 1이고 3일 때는 마이너스 1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짝수일 때는 1인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2분의 1 2일 때는 3분의 2 그러면 n일 때는 항상 분자는 항의 숫자하고 똑같으니까 분자를 n으로 놓고 분모는 전부 다 하나 더 큰 숫자들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도 이제 일반항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요를 넘어가 보자. 잠깐만 시작합시다. 자, 이제 등차 수열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약간 숫자로 예로 드는 것은 뭐 예를 들었고, 자 숫자가 나와 있긴 한데, 자 1, 4, 7, 10, 13 이렇게 나아가겠대. 자 이제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이야. 그럼 등은 같을 등자를 의미하고 차이는 차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숫자들이 같은 차이를 이루는 거. 얘도 여기서 3을 더했고 얘도 3을 더했고 자 그러면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 있는 항을 첫째 항이라는 말로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차이가 나는 요 숫자를 우리는 앞으로 공차라고 할 것입니다. 공차. 그래서 요 말을 잘 생각해야 돼. 공통된 차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첫째 항을 A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공차를 디프런트에서 차이,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냐? 그래서 D라고 알파벳을 쓸 거야. D를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갔을 때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AN 일반항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그지? 그래서 이
이거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첫째 항을 A1이라고 표시했는데 이제는 첫째 항을 무수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1을 제외하고 그냥 A라고만 표시를 할 거야. 그러면 얘가 A래.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여기에서 공차를 더해서 오는 거니까 A 플러스 D가 되겠네. 세 번째 항은 여기서 또 D를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2D가 될 것이고 여기서 또 D를 더하면 A 플러스 3D가 되겠대.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를 가지고 일반항을 세우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항의 숫자에 따라서 D 앞에 있는 붙어있는 개수가 하나 작은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N-1D라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쫙 밑줄 하나 쳐줘야 되겠죠. 등차 수열에서 이 일반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다. 알겠니 태연아? 왜 빨간색으로 밑줄을 안 긋니? 중요한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 얘가 일반항 AN이거든?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N이 가장 중요한 문자야. 다른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A와 D에는 숫자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곱하면 D 곱하기 N.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항 있었죠? 그 다음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래서 요 옆에다가 요거를 전개했을 때 식을 하나 적자. D 곱하기 N A 마이너스 D. 얘를 딱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보니까 이거야. 우리는 n에 관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1차식이야. 그래서 어떤 수열이든지 무조건 1차식으로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등차수열인 거야. 무조건 등차수열. 그리고 n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무조건 공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an이 4n-3 이렇게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나열하시었을 때 n에다가 1, 2, 3, 4, 5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일단 첫 번째 항은 1을 집어넣어서 1을 딱 구했어. 그러면 이 수열을 딱 봤더니 n에 관한 1차식이네. 그러면 등차 수열이네. 그리고 전부 다 몇씩 차이 난다고? n의 개수인 4씩 차이 난다고. 그럼 4씩 더하면 되는 거야. 5, 9, 그 다음에 10, 40 더하죠? 13, 17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4다. n에다가 1, 2, 3, 4, 5 집어넣지 말고 공차를 가지고 조금 구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할 때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를 해서 이걸 해서 전개를 해서 얘를 구하는 건데 솔직히 이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차 곱하기 n 플러스 첫째 항 빼기 공차 요걸로 일반항을 다 구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요걸로. 자, 그래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요런 표현은 뭐 초등학생들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표현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요거는 일반항을 구하기에 앞서 그냥 몸풀기로 푸는 문제. 자, 얘는 지금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같은 차이를 보이겠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씩 됐으니까 계속 2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5, 7 빈칸을 채워놓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5를 더했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5를 뺏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7이고 5 뺐더니 2고 5 뺐더니 마이너스 3이고 역으로 이렇게 반대로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AN이라는 것은 A 플러스 N-1D라는 걸 기준으로 할 거지만 공차 곱하기 N 플러스 첫째 항에서 공차를 뺀 거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세울 것이다 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첫째 항 A가 마이너스 3이고 D가 7이래. 그러면 우리는 AN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공차 곱하기 N 7N 첫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중간에 저걸 하고 난 다음에 전개하는 걸 제외하겠다. 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AN이라는 것은 공차 곱하기 N. 첫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플러스 12. 그래서 한 번에 적는 연습을 하도록 하죠. 이런 정도면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이제 또 뒤에 뛰어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뒷페이지를 봤더니 요런 정도가 나오네. 자, 그러면 자, 자, 여기는 A고 A 플러스 D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D였죠. 자, 만약에 A3에서 A의 1을 뺀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요거에서 요거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A는 사라질 것이고 몇 D가 남니? 2D가 남겠죠.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이제 어떤 항에서 어떤 항을 빼면 D는 무조건 존재할 건데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뺀 게 D의 개수. 이 차이 나는 거니까 요걸 생각하면 되겠죠. 자, 공차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6에서 1을 빼니까 5개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5D 해가지고 33에서 3을 빼니까 30.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D 값은 6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조금 빨리 하는 방법. 얘도 마찬가지. A9에서 A2를 빼주면 8개 차이 나죠? 그래서 8D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16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래서 D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공차만 구하면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구할게. 자, 이거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 요번에는 첫째 항이 안 주어지고 저렇게만 주어지면 공차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요걸로 조금 갑니다. 그래서 얘가 연립할 때 구하는 식이고 얘는 일반항을 구할 때 쓰는 식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A5라는 것은 N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4D 얘는 9. 그 다음에 A의 9라는 것은 N 대신에 9를 집어넣으면 되죠. A 플러스 8D 얘는 마이너스 7. 그러면 요식에서 요식을 빼면 되겠죠? 그럼 A는 사라지고 4D만 남죠. 요거에서 요거 빼버리면 마이너스 16. 그래서 일단 D 값은 마이너스 4. 그러면 두 식에다가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A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플러스 16이니까 A는 25 이렇게 찾아놓죠. 이런 방법으로 찾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은 AN도 구하고 A의 10도 구하고 두 종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숫자로 나열된 것과 항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자, 일단 AN 일반항도 구하시오. 그 다음에 A의 10 두 가지를 찾아야 되네. 그럼 일반항 구할 때는 첫 번째 항, A가 12 공차 D 5씩 계속 줄어들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공차. 그럼 첫 번째 AN이라는 것은 밑에 걸 써야 되겠죠. 공차 곱하기 N.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플러스 17. 그럼 이제 10번째 항을 구해야 되지. N 대신에 10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50 플러스 17이니까 마이너스 33 이렇게 일반항과 10번째 항을 구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처럼 얘 나오면 연립해서 하는 게 맞긴 한데 생각해보면 얘가 A의 1은 아니지만 A의 2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다른 방법으로. 아까 연립을 했으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3D가 되죠. 요거에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6이네.
그러면 D 값은 일단 마이너스 2를 구해낼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2 했더니 얘가 나왔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이렇게도 찾아낼 수가 있어. 조금 다른 방법을 적어준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일반항이라는 것은 공차 곱하기 n.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플러스 3. 열 번째 항 구하래 10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0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17 이렇게 구해. 자, 됐죠? 다른 거는 제외하고 110페이지의 유형 3만 뒷문제들 한번 풀어보자. 여기 이제 등차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유형 3만 풀어봐. 딴 거 풀지 말고. 자, 등차수학. 등차수열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등기수열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뭐 이런 것들. 자, 등차 중항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짝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 짝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세 수를 딱 비교를 하겠대. 2와 4와 6을 딱 비교했을 때 우리는 가운데 있는 숫자를 뭔가 찾겠대. 가운데 있는 숫자 4라는 것은 앞에 있는 숫자 2와 뒤에 있는 숫자 6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얘가 등차 중앙 옆에다가 너희가 명제할 때 배운 거 있죠? 얘가 산술 평균입니다. 요거를 하나 딱 적어놓자. 원래는 수열을 하고 산술 기하 평균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절대 부등식이라서 산술 평균을 먼저 한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잘 보면 A, B, C가 주어져 있을 때 가운데 있는 B라는 것은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나누기 2. 그래서 얘 산술 평균을 쓸 건데 가끔 가다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2를 넘겨줘서 가운데 있는 수의 2배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쓸 거니까 식을 하나만 더 적어 놓도록 할게. 그 다음 여기서 봤을 때 항상 그냥 세수만 되느냐? 하나씩 건너뛴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6이라는 것은 앞에 거 2랑 뒤에 거 10과 이거의 평균과 동일하죠.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등차 중앙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이거 1, x7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x 2배 한 거, 2x라는 것은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같다. 그래서 8, 그래서 가운데 있는 x는 얘는 4다. 이런 식으로 등차 중앙을 위해서 숫자를 구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예를 들어 볼게. 2개 정도 가보죠 뭐. 자, 그럼 얘는 가운데 있는 거 그냥 x가 있으니까 x를 가볼게. x는 앞에 거 뒤에 거 합. 그래서 마이너스 12. 요거의 평균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6이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x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숫자의 2배는 해서 쓰는 게 낫겠죠? 8이라는 것은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같다. 그래서 4x. 그래서 x 값은 2. 이런 식으로 찾아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좀 많은 숫자들이 있죠? 이런 정도로 가볼까? 자, 이런 거 볼 때도 물론 등차 중앙을 하면 되는데 잘 봐. 하나 건너뛴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으니까 계속 가운데 있는 거는 앞에 거 뒤에 거 평균과 같다? 그럼 x는 이 두 개 더하면 10이 마이너스 10인데 그거의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5. 그러면 얘가 밝혀지는 게 마이너스 4가 계속 더해지고 있죠? 그럼 요거는 등차 중앙을 쓸 필요 없이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13이다. 이런 정도. 하나만 구하면 두 번째 거는 자동으로 구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걸로 가는 게 낫겠죠. 가운데 있는 y라는 것은 이거 두 개 더하면 4인데 나누기 2한 거. 그럼 2가 되겠죠? 그러면 30 더해져 나가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3 더하면 얘는 8. 여기서 3을 빼면 마이너스 4. 그래서 한쪽만 등차 주항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해주시오.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런 숫자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 그냥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제일 처음부터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이렇게 놓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가운데 거를 A라고 놓고 D가 더해져서 A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D를 빼야 돼. 그래서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놓는 게 가장 편하다. 왜냐면 우리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라는 것을 구할 거거든. 그러면 이거 3개 더하면 AD가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A라는 숫자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운데 홀수계가 나오면 가운데를 무조건 A라고 놓고 D를 빼고 D를 더하고. 근데 문제는 짝수계야. 짝수계가 나오면 가운데를 A로 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D가 안 사라지거든. 그래서 딱 가운데 있는 두 수를 그냥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그러면 여기서는 공차가 그냥 D가 아니고 이 수열의 공차는 2D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야. 그래서 홀수계면 조금 편한데 짝수계면 이것까지도 좀 감안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조금 까다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밑에 한번 가볼까? 하나 정도 예를 들어보지 뭐. 이런 거죠. 자, 일단 세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 수를 A, 앞에 거를 A-D, 그 다음에 여기를 A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출발하는 거죠. 그럼 합이라는 것은 요거 3개 더하니까 3A가 되겠네. 그래서 얘가 6. 그래서 A 값은 2라는 걸로 먼저 찾아내시겠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할 것은 그러면 요거는 E-D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E 플러스 D군요 라고 이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 곱을 가지고 우리는 D를 구해야 되겠죠. 일단 얘 두 개 곱하면 4 마이너스 D제곱이죠. 합차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겠네. 그랬을 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4가 나온다라고 되겠죠. 약분을 시켜야 되죠. 마이너스 12. 그러면 D제곱이라는 것은 16. 근데 문제는 D가 두 종류가 나와. D 값이 4가 될 수도 있고 D 값이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어넣기만 하면 돼. 헷갈려하지 말고 4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6. 그럼 마이너스 4를 다 집어넣자. 마이너스 4를 다 집어넣으면 6, 2, 마이너스 2. 어떻게든 같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게 좋죠. 어떻게든 세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니까. 됐죠? 이거는 그 다음 내수까지도 가볼게. 바로 옆에 하나. 선거구나, 선거. 자, 그럼 이번에는 내수의 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두 개를 A-D, A 플러스 D라고 놓고 공차가 1이죠. 그래서 A-3D, 그 다음에 A 플러스 3D 이렇게 넣는 게 첫 번째 단계. 자, 그러면 일단은 내수의 합을 가지고 구해준다. 합은 4A가 되겠죠? D는 다 사라지고 얘가 8. 그래서 A 값은 2. 자, 그러면 2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자. 2. 자, 근데 문제는 곱하는 게 아니고 제곱의 합입니다. 그러면 얘를 제곱하고 더하고 얘를 제곱하고 더하고 얘를 제곱하고 더하고 얘를 제곱하고 더해야 되겠네. 근데 힘들어할 필요 없이 잘 봐. 얘가 마이너스 1차항 보면은 마이너스 12D 플러스 12D 마이너스 4D 그 다음에 여기는 4D 1차항은 다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상수항과 제곱이 있는 걸로만 구할 수 있겠죠. 상수항 2를 4번 제곱해서 더하면은 4가 4번에 있으니까 16. 그 다음에 얘는 9D제곱 D제곱 9D제곱 D제곱 되겠죠. 그러면
20이니까 1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도 D 값은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만 생각해봐도 아까처럼 같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이라고 생각해보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 그 다음에 5. 그래서 배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112페이지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구하는 게 없네. 아, 이거 여기 없네. 113페이지 봅시다. 113페이지. 정말 어려운 거 하나 왔다. 자, 쉽지 않을 건데 요것도 공식을 저쪽에다 내가 이따가 적어놓을게.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할 거거든. A1, A2, A3. 그래서 쭉쭉쭉 가서 뭐 AN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해 나가시오라는 문제가 이제 항을 더했을 때 합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우리는 공식으로 만들겠대. 자,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해야 돼.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했다? 그러면 얘는 SN이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이 항까지 더하시오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만 합하시오라고 하면 S 하고 끝나는 숫자가 3이니까 S3이구나. 근데 요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첫 번째 항만 더한다? 그럼 A1이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S로 굳이 표현하자면 S1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현 방법을 조금 잘 기억해야 돼. 근데 보통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 힘든 공식이 두 가지야. 얘는 만약에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마지막 항, 끝항이라고 할게. 이렇게 적어놓을게. 처음과 그럼 얘와 얘 항의 숫자를 만약에 알고 있을 때 쓰는 공식. 그래서 SN은 두 가지가 나올 거야. 2분의 개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그 다음에 끝항은 구할 수 없는데 만약에 첫째 항과 공차가 나와 있을 때는 이 공식을 가야 돼.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야. 2분의 개수, 첫 번째 항 2배 플러스 n-1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저 공식은 왜 나왔냐면 이거야. 끝에 있는 얘가 뭐냐면 a 플러스 n-1d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얘라 놓고 끝항 l을 얘라고 놨을 때 얘 두 개 더하는 게 여기죠.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n-1d니까 대입하면 요 식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별반 차이는 없지만 뭐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SN을 구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요거는 조금 적응을 하도록 해볼게. 자, 여기는 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서 하나씩 가볼게. 이거 상태가 안 좋은데? 자, 일단은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나와 있네. 그 다음에 10번째 항이 30이라고 나와 있네. 그런데 우리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면 처음 항과 마지막 항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요 식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만 하는 거야. 그러면 S의 10을 원하는구나. 일단 2분의를 씁니다. 몇 개를 더합니까? 10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10. 그 다음에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요렇게만 딱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33이죠. 그러면 3, 5, 15, 3, 5, 15니까 165 이렇게 하나 찾으시겠죠. 첫 번째. 다음 요거 나와 있는 거. 요거 나와 볼게. 자, 요번에는 첫 번째 항이 1.
공차 D가 4.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은 12, 12개를 더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요 공식에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S의 12라는 것은 어떻게든 무조건 2분의입니다. 항의 개수가 앞에 곱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a 플러스 n-1 곱하기 d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식만 일단 세울게. 계산은 나중에 합시다. 자, 시험에 나오는 이런 정도를 가볼게. 자, 아무것도 안 주어졌지만 우리는 주어진 걸 찾아내야 돼. 자, 여기서 첫 번째 항은 1. 그 다음에 몇 차이 나니? D가 5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지문상에서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n은 16. 그러면 또 얘를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S의 16이라는 것은 또 2분의 그 다음에 항의 개수 16 2a 플러스 n-1 곱하기 d.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다. 계산만 조금 잘하면 되겠죠? 뒤에 조금 넘어가 볼까? 좀 어려운 게 나와있네. 자, 새로운 수열이라서 조금 쉽지 않겠지만 이번엔 주어진 조건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항 나와 있고 이번에 S8이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n 값이 8이라는 것밖에 알 수 없네, 그죠? 이 정도? 방법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S8이라는 것은 2분의 개수 8개 그 다음에 2a죠. 첫 번째 항 2배 6 플러스 n-1 7 곱하기 d 이렇게 했을 때 220. 자, 그러면 d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구해지겠죠. 그래서 주어진 것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좀 찾아서 구하는 방법. 그 다음 이걸 잘 봐. 내가 55번을 하고 54번을 갈 거야. 두 개 차이를 좀 볼게. 55번은 정석 방법으로 갈게. 자, S의 6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네? 2분의 n밖에 몰라. A도 모르고 D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A, D에 관해서 연립 방정식을 세워야 돼. 2분의 개수 6개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 5D 요거 했을 때 30 첫 번째 하나 나왔죠. 그러면 이 식에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5D 얘가 10이 되겠죠. ADC가 나왔죠? 그 다음에 S의 18 S의 18 그럼 N이 18이야. N 그럼 여기는 2분의 개수 18개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 17D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26이라고 나왔네. 자, 그러면 이거 약분시키면 9죠? 9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2A 플러스 17D 9로 나누면 마이너스 9, 9, 9, 4, 36이죠? 14. 그럼 얘를 연립해야 돼. 이쪽 식에서 이쪽 식 뺄까? 그러면 12D가 마이너스 24. 그러면 D 값은 마이너스 2. D
B값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0 넘기면 20, A값은 10. 자,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S의 26을 구해야 돼. 자, 2분의 개수 26개 있죠? 2A 하면 20 플러스 N-1 25 곱하기 D 중괄호 해줘야 되겠네요. 자, 되게 힘들죠? SN식 자체도 힘든데 연립을 해가지고 AD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또 찾아야 돼. 됐니? 자, 그런데 요 문제만 잘 보자. 요 문제만 하고 쉽게 잘 봐. 자, 요 문제는 S의 10, S의 20, S의 30 10개씩 차이가 똑같죠? 얘는 차이가 똑같은 게 아니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게. A1부터 A10, A의 11부터 A의 20, 그 다음에 A의 21부터 A의 30. 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이 10개를 더하면 70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하는 게 S20이죠. 요게 240이래. 그러면 우리는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찾아낼 수 있잖아. 그지? 240에서 70을 빼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70을 빼버리면 얘가 170이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10개를 더했더니 70이고 그 다음 10개를 더했더니 170이고 그러면 그 다음 10개를 더했을 때는 뭐가 됩니까? 개수를 똑같이 더했을 때도 얘가 플러스 100이 됐으니까 얘도 플러스 100을 해서 얘가 27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구하는 거 처음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면 20번째까지 더한 얘랑 요거 나머지 10개 그래서 5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부분합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 얘는 어쩔 수 없고 개수가 똑같이 맞춰져 있으면 저런 방법으로 구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 자, 8번 유형에서 일단 첫 번째 항이 17이래.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20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겠대. 그런데 과연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그 합이 최대가 되느냐? 당연히 그냥 숫자를 나열해봐도 뭔가 알 수는 있겠죠? 자,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더해져 버리면 합 자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음수가 되는 항 바로 전까지만 더하는 게 합이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물론 여기서 바로 줄어들어도 이렇게 세 번째 항이 얘니까 네 번째 항은 뭐 11이고 어디까지 되느냐 쉽게 찾을 수 있긴 한데 출발 자체가 굉장히 큰 숫자였으면은 그걸 쉽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야. 첫 번째 항이 1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AN을 세우는 거야. 공차 곱하기 n이니까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19라는 일반항이 나오겠죠? 그러면 음수가 나오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찾고 싶대.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은 걸 찾아야 되겠네. 그러면 얘를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n값은 2분의 19보다 클 때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2분의 19라는 것은 얘가 뭐지? 9.5죠? 9.5? 자, 그러면 항의 번호는 항상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10번째 항부터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해야 되는 것은 A의 9. 그럼 9를 집어넣으면 1 되겠죠? 그러면 9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의 최대값을 직접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공식으로 가면 되겠죠.
첫 번째 항과 끝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최대라는 것은 S의 9를 의미한다.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17 플러스 마지막 항 1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얘가 합이 최대가 되겠죠. 음수가 더 더해져 나가면 이제 합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하나 읽게 두고 합이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 딱 두 가지 유형으로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반대 개념, 반대. 자, 마이너스 19 공차가 3이니까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갈 때 합이 최소가 되게 하시오. 그러면 얘도 어디까지냐 물어봤을 때 플러스가 나오는 항 바로 전까지 더하면 합이 최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항을 세웁니다. AN이라는 것은 공차 곱하기 N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마이너스 22 그러면 얘가 양수가 나오는 항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냥 봐도 알 수 있겠죠? 8 집어넣으면 24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A의 8 7 집어넣으면 21이니까 A의 7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음수항들끼리만 더하는 게 합이 최소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최소값이라는 것은 7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의 7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첫 항과 끝 항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2분의 항의 개수 7 첫 번째 항 19 그 다음에 더하기 끝항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때가 합이 최소가 된다. 이런 정도까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등차 수열 수요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등차 수열만 조금 마무리를 짓죠. 자 촬영 여기까지 할게. 남은 시간은 조금 할 게 있어서